2018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적발한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2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되며 국가정보원은 이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에 기술 유출에 관련한 양형 기준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상영 의결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적발한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2건이었습니다. 이 92건 중 33건이 국가 핵심 기술이었고 92건을 모두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조 원으로 확인됩니다. 92건을 분야별로 나누게 된다면 반도체 부분 24건, 디스플레이 20건, 2차 전지 7건, 정보통신 7건, 조선 6건, 전기전자 4건, 기타 17건입니다. 그리고 92건은 중소기업에서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33건, 대학 연구소가 9건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은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2013년에서 2017년까지는 약 7건이었으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0건이 발생하여 약 4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유출 건수가 역대 최다인 1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 유출에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연구 인력과 기술을 빼돌리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인력에게 고액의 연봉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를 막기 위해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와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으나 이직을 할 때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기업으로 취업을 하여 법을 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과 대학의 스파이를 심는 방법입니다. 협력 대학이나 기업의 공동 연구를 위해 자국 연구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연구원을 스파이로 만들어서 핵심 기술을 요청하여 받아오거나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USB에 담아 배우는 사건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국내 업체 내부의 기술 유출 조력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고위직 간부들이나 수석 연구원들을 조력자로 만들어 정보를 빼간다고 합니다. 현재 KF-21도 국내 연구진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가 인도네시아 기술진 USB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내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리서치 업체를 이용하여 기술 정보 수집입니다. 국내 리서치 업체의 컨설팅 비용을 많이 지급하여 국내 핵심 제품 생산 노하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노하우를 빼서 자국으로 가져갈 기술 발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견본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자신들도 대량으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니 샘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이용하여 기술을 카피하거나 역설계하여 뺏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이 5가지 방법들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기술 해외 유출을 한 범죄자들은 대부분 조범이고 객관적인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워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의 손해를 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87.8%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술 유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한 기술 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 사례는 2007년 약 22조 3천억 원의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2명과 동업하여 자동차 기술 컨설팅 회사 직원들과 국내 자동차 계열사의 직원으로부터 신차 개발 일정,
차량 조립 및 검사 관련 기준, 자료 등 영업 비밀은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 비밀을 9차례에 걸쳐 총 57개의 영업 비밀을 유출했고 이 자료를 2억 3천만 원에 중국 자동차 회사로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의 관계자는 이 기술 유출로 2007년 당시 중국 시장 4조 7천억, 세계 시장 22조 3천억에 달하는 기술 유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기술 유출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6년에서 1.5년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 유출을 보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올레드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1000mV분의 1의 두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약 100억 규모의 수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업체에서 이 기술을 완성시켰고 저가 공세에 지속적으로 밀려 수주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기술 유출이 된 것 같다는 신고를 국내 기업 대표가 신고를 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기업의 퇴직 직원이 핵심 기술 소스 코드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시킨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술을 유출한 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선 분야에 관해서는 외국인이 행한 기술 유출 범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인도인이 국내 조선사 3곳에서 근무를 약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A 회사의 석유 시추선 프로젝트에 참여해 근무를 했는데 이 설계 절차서를 USB에 저장하여 기술 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7년부터 2013년 2월까지 B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기 제어 설계 도면과 같은 자료를 자신의 메일로 보내 노트북에 저장시켜 기술 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C 회사에서 전기 제어 기술자로 일하면서 계기판 설계 도면을 USB에 담아 유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회사는 20조, B사는 15조, C사는 14조 원의 규모의 연매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인의 경우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내로 석방되어 바로 인도로 출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 유출 사례가 많아지자 기술 유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법의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많아 2024년 상반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국외 침해 범죄를 할 경우 최대 18년까지 형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 아닌 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15년으로 상향되었고 산업 기술을 국내로 유출했을 경우 9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은 국가 중요 자산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이 기술 유출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국내 기술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